특히 연제구 같은 경우 내년에 좀 큰 희망이 있다. 파동이 올 수 있는 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운대예요. 수영이고 부산 진구고 연제구죠. 동래구고 여기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제구도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오거리가 부산에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연산역 주변이 오거리예요. 이 연산역이 수영 해운대로 연결되고 지금 가격폭이 상승폭이 컸던 데가 사실 서면 쪽으로 가는 부산 진구인데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동래구로도 연결이 돼요. 이 되게 이제 여기가 입지가 좋은 그 파동이 올 수 있는 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연제구 같은 경우 내년에 좀 큰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구도 많이 올랐는데 진구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서면 쪽에서 조금 오면요 여기 단감동 쪽하고 이 범천동이 있어요. 이 범천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약 100년 전에 들어온 건데 굉장히 도시를 단절시켜 놨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파동이 있는데 개발이 잘 된 데는 이 전철 그 차량 기지가 있는 뒤편 쪽으로 되는데 이쪽이 단절된 데는요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되게 노후됐어요. 이 또 수정동 같은 경우 이건 완전히 산에 있는 아파트들이고 이쪽들도 많이 가격들이 많이 상승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단감동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큰 호재가 있거든요. 이쪽 요 노선에 있는 여기가 차량 기지가 이제는 이전을 해요. 저기 강서구의 송정동이라는 데로 이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복합 건물들이 들어오고 호재로 작용을 하면은 이 주변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재건축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싸지만은 추진위까지 설립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들 나쁘지 않아요. 여기 나쁘지 않아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아직 저평가된 아파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진구의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과 이런 그 호재가 결합되는 부분들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런 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항상 보거든요. 이 주변에 이게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거예요. 물론 검은색은 해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을 보고 이 지역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찾아간다는 거는 이제 뭐 지금 현장 실사를 제가 부산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제 가능성 있는 데를 입지랑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발에 대한 호재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다 나와 있고 그 계획상에서 어느 단계가 진행되는 거는 계계별로 찾아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첨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산 같은 경우 제가 이 부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요 여러 군데에서 되게 많은 비난이 쏟아져요. 부산가 그만 올려라. 부산에 지금 투기꾼들 몰려온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투기는 원치는 않고요. 1주택이 있는 사람이나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분인데 지인인데 이분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확정되어서 원래 20평짜리 아파트가 1억이었는데 이게 한 2억이 이제 넘어가는 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분도 이주를 좀 할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지만은 상업 지역이라서 주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용으로 나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사를 해서 이제 안정되게 평생 그 집에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셨는데 더 안 좋은 데를 알아보신 거예요. 더 안 좋은데 돈에 맞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는 이사를 하실 때는요, 그 돈에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급지로는 못 가더라도 하급지로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뭐 연제구에 계신 분인데 연제구에서 더 안 좋은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제구에 대장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연산 로타리 주변에
그 주변 사이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추천한 거는 그 대장 아파트들이 키 맞춤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수영구라든지 뭐 해운대라든지 그다음 동래구 쪽 진구에서 압력들이 연제구의 가운데 중심에서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제구 같은 경우는요, 가격들이 내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부산 전체가 지정이 되지 않고 뭐 동래구, 그다음에 수영구, 그다음에 해운대 요 정도까지만 잡힌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확 빨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 중에서 지금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긴 있는데 그게 소진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안내해 드렸어요. 내 재정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갈아탈 때 최소한 하급지로 가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반포에 둘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30년 동안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은 큰 집으로 계속 옮기다가 결국 안산에 왔는데 안산에 집 산 사람은 7억이 됐고 얘는 이제 반포에 있었던 사람은 30억 이상의 차익들이 남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물론 그 이사로 수익을 남긴다, 투기를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상담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 지인들이 이제 요청을 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 생각나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람마다 투자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제 친인척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운대 사시는 분이에요. 해운대 쪽하고 뭐 몇 군데 이제 뭐 여러 군데 부산 쪽에 사시는 분인데 집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빨리 사라고 했어요. 빨리 사고 지금 부산이 좀 뜨거우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정해주고 다행히 샀어요. 1억 중후반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해운대 좌동에 이제 아파트를 한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거를 들은 또 다른 저희 친인척이 자기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집을 샀다는 사람한테는 제발 좀 빨리 사세요라고 빌었어요. 오히려 친척이니까 더 마음이 또 애틋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다른 친인척한테는 나 이거 옆에 샀는데 나도 살 거야라고 하길래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여건이 너무 달랐어요. 이제 그분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나이도 젊었는데 반대로 뒤에 이제 살려고 하신 분은 그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이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5년 6년 불려가지고 그걸 누리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지금 있는 돈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 뭐 1억이든 2억이든 100만 원, 150만 원 나오게 하는 상품들 안전한 상품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뭐 있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내 지금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누릴 것인지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월세 구조로 갈 것인지 이거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댓글이나 여러 군데서 이 집 여기 어때요? 네, 여기 투자하려고 근데 어때요? 하면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려요. 입지는 괜찮은데 이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되게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20억짜리 주택을 가면요. 틈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가진 사람이 3억짜리에 집을 들어가기에는 틈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마다 투자 여건이 다른데 제가 이제 요즘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무조건 1등 부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기준을 가져가는 게 인플레이션을 해지 않는 데는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